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전문 지식의 접근성에 대한 글입니다.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? 이 글은 그 지식이 인식 공동체라는 특별한 집단 안에서만 제대로 습득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.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. 첫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되려면 인식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제를 던집니다. 그리고 과거에는 이 공동체가 비밀스러웠지만 지금은 개방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죠.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. 개방적이기만 해서는 외부인이 지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.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첫 문장입니다. 문장이 to acquire expert knowledge 이 표현으로 시작하죠. 이렇게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오면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. 즉, 전문가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. 그럼 그 방법이 뒤에 나오겠죠? 문장 뒷부분을 보면 콤마 뒤에 for which 이 표현이 나옵니다. 이 구조는 앞서 나온 the relevant group of knowledge bearers 즉 관련 지식 보유자 집단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그 집단을 위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. 필자는 이 집단을 부르기 위해 epistemic communities, 우리말로는 인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죠. 그럼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주어인 a newcomer, 즉 신입은 두 가지를 겪습니다. 첫째, learns from experts,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둘째, is socialized, 사회화됩니다. 여기서 동사 두 개가 and, 이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를 눈여겨보세요. 하나는 능동, 하나는 수동태로 쓰여서 신입이 직접 배우기도 하고 공동체에 의해 사회화되기도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 세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. There are admittance processes, 입회 절차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 뒤에 콤마와 함께 combined with tests, 이 표현이 나옵니다. 이 combine, 이 단어는 과거 분사로 앞에 나온 입회 절차를 꾸며주는 말이에요. 지원자의 능력 시험과 결합된 절차라는 뜻이죠. 이렇게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오면 그 명사가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꾸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 이제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로 갑니다. 전근대 시대에는 인식 공동체가 종종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해요. 왜 그랬을까요? 문장 끝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. Because of fears that 라는 두려움 때문에. 여기서 that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추상적인 fears, 이 명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동격의 떼절입니다. 그 두려움의 내용은 바로 전문 지식이 wrong hands, 즉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었죠. 다섯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. 앞부분에서는 some traces, 과거 관행의 일부 흔적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. 하지만 but 뒤가 정말 중요하죠. On the whole, 대체로 the ideal has shifted to openness. 그 이상은 개방성으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. 과거의 비밀주의와 현재의 개방성을 대조하면서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이 글의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 여섯 번째 문장에서 나옵니다. Nonetheless,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연결어에 주목해야 합니다. 앞에서 현대의 이상은 개방성이라고 했죠?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에게는 그 개방적인 관행조차도 지식의 베일을 걷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글의 논리가 한 번 더 뒤집히는 거예요. 왜 베일을 걷지 못할까요? 문장 구조를 보면 the veil behind which, 그 베일 뒤에 지식이 숨겨져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. 아까 봤던 for which, 이 표현처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인 구조죠. 여기서 베일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외부인이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을 의미합니다. 단순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장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문장 중간에 있는 대시는 부연 설명을 위한 장치입니다. 왜 베일을 거둘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죠. 바로 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and acquisition of skills, 즉 관련된 훈련과 기술 습득 없이는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, 공유되는 정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이것이 바로 개방성의 한계인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. 문제점을 지적했으니 해결책을 제시해야겠죠. Other, more active strategies are needed. 다른,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왜 필요할까요? 바로 to make, 이 표현이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. 지식을 as accessible as realistically possible,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죠. 여기서 make, 이 단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든다는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 보어 자리에 accessible, 이 형용사가 온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이제 글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epistemic communities, 인식 공동체입니다. 필자가 직접 정의한 용어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, 즉 전문가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죠.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과도 같은 단어입니다.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는 non-eluster, 이 단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이 연결어는 글의 흐름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죠. 현대 사회가 개방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. 이런 연결어는 글의 논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accessible, 즉 접근 가능한이라는 단어입니다. 이 글에서 openness, 즉 개방성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로 쓰였어요. 단순히 문을 열어두는 게 개방성이라면 accessible, 이 단어는 외부인이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와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필자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전략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accessible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죠.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글은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먼저 그 전문가 집단, 즉 인식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현대사회가 개방성을 지향하지만 관련 훈련 없이는 외부인이 그 지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죠. 따라서 결론은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진정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면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글의 흐름과 핵심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